최근 연포산 터널 통행료를 무료화하자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울산시가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커졌는데요. 관련 내용을 김동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이 연포산 터널 통행료 무료화 논란 하루 이틀 얘기가 나온 게 아닌데 이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단골 메뉴 같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연포산 터널 건설 계획이 본격화된 게 2009년인데 네. 당시에도 무료화 요구는 있어 왔습니다. 이후 개통을 앞뒀던 2015년과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8년도에도 무료화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정도로 동구 지역에서는 꽤 오래된 논쟁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연포산 터널 무료화를 공약으로 내걸으면서 네. 다시 이 논쟁에 불이 붙은 상황입니다. 잠잠했다가 선거철이 돼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2009년부터 쭉 이렇게 있어왔던 문제입니까? 매년 사실 나오고 있었던 얘기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만큼 오래된 논란이라면 이 무료화에 대한 검토도 많이 진행됐을 것 같은데 왜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겁니까? 연포산 터널과 울산대교는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이 때문에 사업 시행자인 울산 하버브릿지는 2015년부터 30년간 통행료를 받으면서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지자체 마음대로 쉽게 통행료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인 건데요. 울산시가 운영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사오는 방식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이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3,10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3,100억 원이요. 상당히 많은 비용이네요. 네, 여기에 연간 74억 원 정도의 유지관리 비용까지 생각하면 민자 사업을 인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울산시 입장입니다. 네, 그럼 정리하자면 이 연포산 터널 통행료 문제는 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울산시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운영권을 쉽게 살 수 없다라는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결국 이 연포산 터널 무료화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운영사의 통행료를 대신 내는 형식밖에는 없다는 말인데 사실 가능한 일입니까? 실제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동구가 지난 3월 울산시에 통행료 분담을 제안한 건데요. 네. 동구는 당초 동구 주민에 한해서 연포산 터널 통행료의 20% 수준을 분담하면 울산시가 80%를 보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울산시는 동구의 분담 비율을 30%까지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예산 문제 때문입니다. 예산 문제요. 그럼 현재 통행료는 얼마입니까? 현재 연포산 터널의 통행료는 소형 기준 500원입니다. 500원이요. 여기에서 네. 소형은 2.5톤 미만의 차량을 의미하는데요. 네. 연포산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의 98%가 이 소형에 속합니다. 현재 울산시는 기존 통행료 700원에서 200원을 시가 보조하는 형태로 연포산 터널 요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쓰이는 예산이 연간 20억 원가량입니다. 네. 동구의 제안대로라면 이 보조금인 규모가 연간 58억 원 규모로 뛰게 되면서 울산시가 부담을 느낀 겁니다. 30%를 적용하면 대략 50억 원 선으로 줄어드니까 타 구군이 동구와 똑같이 분담률을 제시해야 하는 울산시 입장에선 30%가 합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네, 이 동구와 울산시가 30% 뭐 몇 퍼센트 하면서 서로 좀 덜 내려고 이러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예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부담이 네.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민감한 사항이라는 거네요. 그렇다면 동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동구에서도 분담률을 30%까지 올리는 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분담률이 20%일 경우 동구가 부담하는 비용은 4억 원 선인데 이를 최대치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료화로 통행량이 더 늘어날 것까지 생각한다면 분담률을 올리기 힘들다는 게 동구 입장입니다. 네. 그래도 아직까진 동구와 울산시도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실무자간끼리도 회의가 진행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울산시는 타 구군과의 논의도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네, 이 결국에는 모든 게 돈 문제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동구민들은 동구에 사는 죗값이 500원이냐 하면서 월등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던데 꼭 통행료 문제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사실 연포산 터널은 동구 지역의 교통 지형도에 큰 변화를 줬습니다. 그간 남목고개와 방어진 순환도로를 통해서 둘러서 네. 동구에 진입할 수밖에 없었지만 연포산 터널은
산을 관통해서 단거리로 동구에 진입할 수 있도록 변화를 줬습니다. 그러면은 연포산 터널을 지나야만 동구로 가기에는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뭐 거기를 지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실제로 연포산 터널 하루 이용자를 조사한 결과 37%가 동구에 소재지를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많은 동구 주민들이 연포산 터널을 이용하고 있는 건데요. 네. 동구 주민들은 울산 지역 어느 곳에서도 유료 도로가 없는데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연포산 터널만 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차별 아닙니까? 그런 주장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더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많은 후보들이 연포산 터널 무료화를 동구 지역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가 봤을 때는 과연 이번에는 연포산 터널이 통행료가 무료화 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예산 범위가 상당히 큰 사업이다 보니까 쉽지는 네. 않을 겁니다. 다만 2009년부터 지역에서 꾸준하게 요청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울산시나 동구나 지자체들이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연포산 터널은 동구민뿐만 아니라 동구로 출퇴근하는 울산 5개국은 주민들의 통행로이기도 하고 타 지역 사람이 관광객으로 동구에 들어오는 길목입니다. 모두를 위한 문제인데 선거철의 단골 메뉴에만 그치지 말고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포산 터널 무료화 논란에 대해 김동현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 기자 고맙습니다.